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22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세 번째 주고요. 2만 벌써 몇 개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22일 주간 투자 전략 2부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기분 좋게 그래도 주말이라고 미국 시장을 딱 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미국 시장을 보고 또 이제 지금 고민이 많이 빠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월요일날 또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고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묵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겠죠. 그런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결론적으로는 한국은 양봉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오전장에는 좀 어지럽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고개를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는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저항들 이렇게 나오면서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추세 저항에서 저렇게 오래 걸리는 건 썩 좋은 거 아니다. 버티다가 만약에 제대로 못 간다 그러면, 원래 갔었으면은 저희 아는 패턴 3일 안에 뭐 해결을 해야 됩니다. 3일 안에 안 나왔죠. 지금 딱 진입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돌파해서 딱 시도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야 가장 강력한 턴인데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싸다 싶었더니만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제가 주식도 미국 주식은 많이 줄여라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이런 연휴에서 그랬구나라고 생각도 드는 과정들이었고요. 저도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끌어왔던 것들 해가지고 더 줄였습니다. 더 줄여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조금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55일선 이 자리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쪽인데, 일단 지금 나오는 생각으로는 19,400선쯤 될 겁니다. 400선 전후 정도쯤 되는데, 거기랑 이 박스권 안쪽까지 또 테스트가 들어온다. 그럼 19,000대 초반입니다. 이거는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자리들 있죠. 요런 19,000대 초반대들은 이 19,000일 겁니다. 일단 55일선은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짝 진입했다가 살짝 반등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가 만드는 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제대로 발표를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걱정이에요. 엔비디아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추가로 이 정도까지 19,000 초반대까지 지지력을 봐야 되는데 그게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고민은 일단 지금부터는 경기 위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오는 지표들이 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들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물가나 물론 미국을 위대하게는 좋은데, 위대하게 하는 가운데 타국들의 압박들을 넣기 시작하고 자국의 경기 위축을 가는 이런 현상들, 이게 지금까지 약간 불씨를 살려서 쭉 올라갔던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들, 이거를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지수나 그리고 또 금 가격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의 이유는, 혹시 금은 제가 요즘에 거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저 쭉 올라갔는데, 저희 예전에는 저희 미국 시장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GLD라고 하는 이거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였었는데, 그때 따라 가시다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드리다 보니까 그냥 뭐 같이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도 일단은 골드도 그냥 뭐 약간 눌림목 이렇게 왔다가 그럴 때 그냥 방치하자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오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세요. 계속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위축되고 그렇다고 주식을 살려고 하는 위험자산을 살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분위기고 그런 쪽에서 금으로 몰리는 현상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각국의 이제 각국의 어떤 금융기관들, 특히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못 믿겠다. 물론 미국은 달러를 강세로 가는 기조, 달러를 강세로 가고 그리고 또 지금 금리도 떨어뜨리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잘못하게 되면 금리는 경기 위축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달러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럼 금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신규로는 금을 사지 마세요. 지금요. 금 사서 여기서 뭘 어떻게 대응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씩 뭐 모아갔다가 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추가 하락 가능성 높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반등 들어왔을 때 19,000 정확하게는 저기 크로스 자리죠. 여기가 조금 더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19,700 정도쯤 19,700쯤 700 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650점 19,650 이 정도쯤까지 써볼까요? 예, 요 자리 크로스 자리죠. 예, 19,650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 있고 잘못 썼습니다. 예, 다시 쓰겠습니다. 예. 아침이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러네요. 예, 19,650 일단 단기 저항 그리고 밑에는 55일선인데 55일선 이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지난번 저점까지 논다 그러면 19,200일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이어지는데 아직 분위기가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서 일단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타국들은 해외 다른 국가들은 일단 유럽은 빠지기 전에는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먼저 끝났고 미국 시장이 추가로 하락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럽 시장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쪽인데 이런 쪽 분위기 또 홍콩, 중국 쪽 나쁘지 않죠. 저희가 이제 이런 쪽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미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 이외의 쪽들이 작년에 좀 부진했던 국가들 쪽으로 자금이나 아니면 관심이 몰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포지션이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뭐 야간 선물 나온 거 보니까 마이너스 한 1.2%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한국은 밑에서 밀렸다가도 좀 돌리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이제 무게를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미국 관련된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경기 관련된 경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밀렸고 나스닥이 좀 더 컸고 러셀 2000이 더 컸고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타격을 받는 쪽들이죠. 이게 좀 강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죠. 갭만 맞고 이렇게 갔다가 갭을 딱 요 정도를 메꾸는 쪽만 갔다가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모습들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마감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일단 제조 PMI 이거는 정확하게는 합성 PMI 예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달을 예고하는 측면들이 안 좋게 나옵니다. 51점에서 51.6으로 약간 좀 약화된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안에는 두 개가 합성 PMI 예비치다 보니까 합성은 제조업, 서비스업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근데 제조업은 그나마 버텼는데 서비스업이 안 좋네요. 52.9에서 49.7, 50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지켜갔던 거는 서비스에 대한 강한 믿음, 강한 또 흐름들. 그러니까 즉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 쪽들이 강하다는 쪽에서 제조업이 위축돼도 괜찮아라고 버텼었는데 서비스업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는 모습들이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원인은 LA 산불 이거는 당연히 여파가 나오다 보니까 LA적 서부 쪽들은 일단은 지금 완전히 약간 좀 위축이 됐다라는 쪽이고 이민자 추방 이게 상당히 역할을 많이 미쳐요. 예, 물론 예안이게 불법 이민자 나가야 되는 건 사실 아니냐라는 쪽인데 이걸 암암리에 미국에서 저가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했었던 요인들이긴 한데 이거를 지금 미국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로봇 쪽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못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물가 상승이나 서비스 쪽에서의 충격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나올 것이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던 불법 이민자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법 이민자 잡는다고 해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이제 불안하게 사람들 체포되고 막 우르르 몰려가고 있고 이런 걸 보는 심정에서 소비 심리가 그냥 뭐 사러 갔다가도 뭐야 이거 불안한데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도 4.9% 감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죠. 물가 올라가고 금리가 그러니까 지난 부분이긴 한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면은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대로 나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소비심리 확정지수 이런 것도 좀 안 좋았습니다. 71.7이었는데 예비치가 67.8 근데 결과는 64.7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심리가 생각보다 더 안 좋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재해나 LA 산불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좀 고착화될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64.7로 한 번에 내려간 게 아니라 이 정도쯤에서 멈췄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쭉 밀렸다. 요것도 조금 불안한 요인들이고 게다가 또 기대 인플레이션 1년 사이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에서 4.3으로 4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심리적인 거니까 좀 오버하거나 좋을 때는 정말 좋게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게 이렇게 반응하는 측면들은 있지만 4.3까지 찍었다. 이거는 앞으로 물가 많이 올라갈 거야. 1년 사이에. 그거를 예견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심리적으로 지금 관세 부과되고 거기다가 보편 관세라고 해서 트럼프는 자신 있게 뭐 한 달 안으로 끌어올려서 자동차부터 뭐 반도체 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미국을 위해서 안 그러면 이거 관세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다 이제 미국 와서 해라.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지어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습니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공장 짓고 가동된다 그러면 3, 4년이에요. 이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럴 정도까지 그럼 물가는 관세 영향 때문에 올라가는 있는데 단기적 영향은 이게 더 크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크겠지만 근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거를 미국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3, 4년 동안 미국 유권자들은 그러면 시민들은 금리는 떨어지기 힘들 거고 또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걸 가지고 아유 참을 수 있어. 우리는 지나면 미국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거와 강도가 바뀌는 쪽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게 주식시장 또 위험자산 쪽에서는 절대 좋은 리가 없다라는 쪽들이고 마침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 옵션 만길이에요. 옵션 만길이게 되면 불안감이 좀 있는 그리고 또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롱보다는 숏에 대한 압박들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상한 얘기까지 돌리네요. 중국에서 또 코로나19와 동일한 전염 위험이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이게 발병돼서 확산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발견됐다라는 쪽이죠. 발견되게 되면 저거 가지고 혹시나 또 중국도 마찬가지겠고 미국도 우려감들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난번에도 또 뭐였었죠? 엠폭스였나? 또 조류독감 관련된 쪽들 한번 쭉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대로 대처 못해서 또 다시 살처분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계란 가격 폭등하고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미국이 덩치만 컸지 제대로 대응하는 게 좀 많이 떨어진다. 이게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코로나야? 라고 하는 거 이거 깜짝 놀라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표 다 쭉 안 좋게 나오는데 코로나 또 터진다. 그냥 뭐 지금은 약간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쪽이 나오는데 솔직히 발병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이슈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뭐가 강했냐면 바이오 쪽들이 강하더라고요.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있겠지만은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요것도 또 좀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된 쪽들은 앞으로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벌써 2019년, 20년 그리고 한 4,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또 발병해?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연재해 질병 이런 거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경계는 해야겠죠. 근데 아직 조금 시장이 오버하긴 했습니다.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 이런 쪽으로도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섹터도 보게 되면은 무차별하게 종목들이 다 음봉으로 쭉쭉 다 밀렸네요. 테슬라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다 약했고 거기다가 전기차 다 약했고 반도체 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쭉 급락했고 M7 기업들 다 빠졌고 전력망 관련된 쪽 최근에 AI 관련된 쪽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대감 있던 것들도 다 빠졌습니다. 좀 불안하긴 하죠. 이런 쪽에서 성장주 쪽에 또 테마주들 최근에 올라갔던 양자암호부터 거기다가 또 원자력 거기다가 또 이제 우주항공 이런 것들 다 밀렸습니다. 별로 테마까지도 우르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러셀리천이 저렇게 약했겠죠. 상대적으로 애플이 버텼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SE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SE 모델이죠.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요가 좋을 것이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저가라고 하더라도 99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저가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SE 모델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좋습니다. 이게 잘 팔린 것보다 이걸 가지고 AI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앞으로 성과를 올리는데 아니라 기반으로 삼겠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걸로 잘 팔린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 사고 애플의 고가 모델이었던 뭐 아이스틴 16 플러스 이런 것들 고가 라인들을 안 산다. 이거는
어떤 제품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케이스죠. 근데 일단은 서비스 팔려고 하는 거다라는 쪽에서 결국엔 AI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상대적으로 강했고, 음식료 유틸리티 통신 이거는 그냥 경기 방어주 성격들이죠. 이게 더 강했다라는 쪽들은 뚜렷하게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있구나, 그런 쪽으로 해석을 된다. 근데 막상 어제 같은 경우 금은 고점에서 또 꺾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시장 분위기는 금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우려감이 짙었다. 이게 가장 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볼까요? 매크로 지표들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일단은 쭉 달러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하락세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때 한번 109, 110대 한번 찍었다가 밑으로 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경제가 체력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달러가 강세로 갈 리가 없겠죠. 일단요. 가려고 하고는 시도는 좀 살짝 있었고, 게다가 또 달러가 안전자산이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또 그래도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뭐지? 라고 했었을 때 달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약세로 가는 기조 쪽에서 지난번 뭐 105대 중반 여기를 안 깨고 일단은 살짝 106대 초반에서 좀 멈춰 있는 거죠. 달러의 향방은 아직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다 복합되어 있어서 요즘 유로화 강세죠, 엔화 강세죠, 이런 쪽에서 타 통화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달러를 하락 쪽으로 자극을 더 시키느냐, 이런 게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달러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달러 말고 달러 엔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때 150은 좀 지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탈하기 시작하네요. 149.2. 네, 지난번 여기 저점대 여기가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게 되면은 실망 매물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폭이 좀 가속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지키게 되면은 이거에서 이렇게 밑에 요게 빠르게 또 진행되는 모습들이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또 걱정할 겁니다. 네. 엔캐리 또 트레이드 관련해서 얼마가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부담감들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엔화가 주도를 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 또 주식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내려가는 속도 봐야 되겠죠.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거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부분은 그러면 워낙 강세인데 왜 주가는 빠져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요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이탈하지만 요 149에서 저번 저점대에서처럼 그냥 149에서 150대는 이탈했지만 그냥 자리 잡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를 좀 봐야 좀 안정이 될 텐데, 엔화가 요즘에 좀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각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 각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꾸 이것 봐라 라고 생각하는 게 뒤에 드는데, 작년에는 좀 타격이 컸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시장이 버틸려고는 하네요. 그래서 작년만큼의 엔캐리 트레이드 부담감은 없다라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모르죠. 그거는 그냥 또 진행되는 거 봐야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금리를 다음 한 7월쯤 정도까지 올리는 거를 거의 한 65% 확률이다 보니까 거의 7월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혹시나 최근 들어서 좀 땡겨서 5월 달로도 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엔화는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환율은 지금은 엔화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입니다. 달러보다는. 네, 그래서 엔화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변화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리를 보게 되면은 10년물 국채금리 일단 지금 생각보다 잘은 아니죠. 생각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4.4대 초반까지 들어오면서 4.5가 또 이탈합니다. 잠깐 벌쭉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요 고점을 또 이탈하는 4.5대 밑으로 들어온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긴 한데 이게 내용들이 약간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위축 우려와 함께 또 소비 쪽들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는 국채의 하락. 그러니까 즉 상대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고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는 현상. 그러니까 4.5 밑으로 내려가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기분이 그나마 좀 부담됐던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들은 지금 없는 모습들이죠. 아직은. 네, 왜냐면 경기에 대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 쪽으로 4.5가 이탈해서 금리가 하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 쪽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제약 이런 쪽들이 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 주에 4.5 미치다. 그럼 성장주가 가야 되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 그동안에 로봇이나 아니 뭐 나머지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바이오 제약이 지금 다음 주 부근에
가장 또 체크해서 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 안쪽에서 요거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과 함께 움직이는 바이오 제약 쪽을 보게 되면 이쪽이 또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매크로 지표 몇 개를 좀 찾아봤고 게다가 또 그거 한번 볼까요? 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 요거 요즘을 얘기를 너무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